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타고난 부자 그릇, 성공운에 대해서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주를 볼 때 꼭 빠지지 않는 질문이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거의 9할은 그런 류의 질문이에요. 물론 모두가 타고난 대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 그릇을 알면 확실히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타고난 그릇이 얼만큼이고 그 그릇을 잘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타로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계를 짓기 위함이 아니니까요. 괜히 작은 그릇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리딩 들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리딩할 예정이니까요. 와닿는 이야기 많이 담아가시고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더 적중률이 올라가니까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염원 담아 집중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나요? 네, 오늘은 5벌의 타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뒷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아직 카드로 못 고르신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또 미니어처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구이고요. 두 번째는 태양입니다. 세 번째는 운석이고요. 네 번째는 우주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예요. 네, 우리 지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제가 시작에 앞서서 4장의 카드를 뽑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4장은 각각 직업, 주식이나 투자, 부동산, 그 외에 상속이나 증여를 의미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자 그릇 한 가지를 골라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카드 뽑아볼게요. 자, 뒤집어 봅니다. 오! 자,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자, 우선은 여러분 너무 골고루 잘 나왔고요.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각각 직업, 주식, 투자, 뭐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를 뽑은 건데 아마도 여러분은 부동산이나 이 주식 또는 다양한 투자로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겠다고 보여져요. 이 둘 다 퀸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50억 이상의 자산은 불릴 수 있는 부자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직업에서도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직업운도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같은 또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꾸준히라기보다는 약간 일순간에 빠르게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상위 클래스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약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오히려 상속이나 증여예요. 내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자수성가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저는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퀸이에요. 퀸. 왜 하필 킹이 아니라 퀸이 나왔을까? 왕이 아니라 여왕이 나왔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퀸은 제2차 가공자라는 별칭이 있어요. 이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매매하거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좌하거나 응용을 한다는 부분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핵심적으로 투자 매매를 한다면 옆에서 약간 거들어서 잘 되는 경우라고도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는 가족이나 저 결혼 안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결혼할 생각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친구나 지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 매매나 어떤 투자에 입문하게 되어 잘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동산이랑 이 주식 투자 등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퀸이기 때문에. 자, 그럼 금전과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큰 맥락, 돈과 관련한 삶의 맥락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한번 보면 돈이 좀 자꾸 안 모이고 좀 셀 일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물의 속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을 좀 잘 못 믿어서 잃은 경우가 있다던가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던가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나갈 돈이 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돈을 좀 모아보려고 하면 자꾸 새고 내가 어떻게 뭔가 좀 투자나 매매나 뭔가 직업적으로 잘 풀리려고 치면은 뭔 일이 터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나마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좀 시련을 잘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건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과거에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안 되는 인생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하늘에서 선물을 주기 전에는요, 다양한 시련을 준대요. 이게 초년에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초년에 잘 풀렸다가 말년에 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빨리 성공한다고 해서 빨리 내가 자산을 증대시킨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 너무 후회되고 이런 부분 너무 바보 같고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시기운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왔는데요. 데스카드 7번의 소주 카드가 나왔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사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믿을 만한 몇 명의 사람들은 있었지만 대체로는 콩고물 안 떨어질까? 뭐 얘랑 친하게 지내면 뭐가 더 좋을까? 이러면서 좀 조건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라던가 약간 시간을 좀 뺏는다던가 스트레스를 준다던가 이런 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이 퀸의 속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까지 나를 방해하고 뭔가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조금 스트레스를 줬던 그런 인간 관계가 끝났다 이거예요. 데스카드 나와줬잖아요. 내가 뭔가 막으려고 해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해도 뭔가 수가 틀려서 뭔가 안 맞아서 자꾸 어그러지니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달라져서 내가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흐름이 좋은 것이다. 막아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좀 잘 풀리려나 봅니다. 자, 결과 카드에서도요. 4번의 완즈 그리고 킹의 컵 카드가 나와주죠.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야 튼튼하게 집안을 쌓아가는 제대로 된 시작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는 방해할 것도 없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속을 일도 없고 주관이 뚜렷하거든요. 킹의 컵은 내가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걸 제안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노란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전운이든 명예운이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뭔가 기운이 좋아요. 탄탄하게 지금 잘 풀리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제야 이제 시작점에 올라섰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욕심만 안 내시면 그냥 탄탄하게 천천히 잘 치고 올라가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보는 눈이 생기고 또 어느 순간 또 기회를 포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언제쯤 제대로 이 부자의 그릇을 활용해야 할지 디테일하게 읽어볼게요. 초년, 중년, 작년, 자, 카드를 뒤집어 볼까요? 자, 초년. 중년. 네. 중장년. 말년. 확실히 여러분은 초년만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다. 약간 초년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든 정말 어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방황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라. 이것만 해주시면 나머지 중년, 중장년, 말년 걱정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년에는 10번의 소즈, 8번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무언가 실망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뭔가 내 인생에 큰 어떤 약간은 재앙 같은 일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심적인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뭐 돈을 잃어서라기보다는 배신감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배신감 또는 실망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뒤돌아설 일들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직이라던가 직업이 좀 자주 바뀐다던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음이 안 잡혀서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나쁘게 흘러갈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부자들 그릇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키울 그릇이 이만큼 큰데 그에 좀 상응하는 어떤 경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약간 초년에 몰아서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로 인해서 나머지 인생을 잘 설계하고 꾸려가신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초년만 조금만 좀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저 취업도 잘 안 되고요. 뭔가 됐다 싶으면은 좀 어그러지고 자꾸 이 일이나 사람에 마음을 두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마음을 너무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여러분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간절하실 수도 있지만 초년에 무언가 결실을 맺어야 된다던가 빨리 성공해야 된다던가 이런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좀 늦어지게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 초년은 망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초년의 미션은요, 성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이게 아닙니다. 사람을 가려낼 줄 아는 어떤 눈을 가지는 거, 그리고 경험을 하는 거. 내가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경험을 하는 거. 또 삶을 이렇게 꾸려가서는 내가 너무 아프구나 하는 것을 느껴봐야 중년, 중장년, 말년까지 잘 운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셨죠? 좀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 흐름을 보면 운이 조금은 풀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성에는 차지 않으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욕심내지 마시고 뭔가 성과지향적인 그런 마음보다는 과정지향적인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30까지입니다. 30살까지로 볼게요. 그리고 30살부터 50살까지를 중년으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드디어 돈이 들어오죠. 그쵸? 에이스 펜타클 그리고 투 펜타클이 이렇게 나란히 떠주는데요. 이건 뭐냐면 안정된 자금이 아니니, 안정된 어떤 금전 흐름이 아니니 계속 굴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심해서 좀 다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여러분은 중년에 좀 모험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저거 기회다 싶으면은 작게라도 좀 그 기회를 좀 잡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공부를 해봐도 좋고요. 투자 매매와 관련된 공부를 해봐도 좋고요. 또는 그런 사람을 따라다녀도 좋고요. 또는 그런 장소에 한번 있어 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집을 좀 마련해 봐야지라는 목표를 가져도 좋습니다. 꼭 투자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한번 목표로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소박한 어떤 계획들 있죠. 요즘에는 소박한 계획은 아니지만, 네. 하여간 누구나 그런 목표는 같지만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년인데요. 제가 뭘 쫓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해 보세요. 투자 매매와 관련된 공부해 보시고요. 또는 집을 마련해 봐야지. 또는 나만의 어떤 상가, 가게를 내 것으로 한번 운용을 해봐야지 하는 등 좀 이렇게 잘 굴려보시랍니다. 그리고 투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대출운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업을 해보셔도 좋겠다. 부업을 해서라도 뭔가 기회를 증대시키고 뭔가 좀 틀을 깨주고 계속 반복적인 어떤 삶을 살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어떤 하나의 일만 하기보다는 안정된 거 하나를 갖되 여러 가지 어떤 기회의 가능성은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중장년 50대부터 50살부터 70살까지의 흐름을 중장년으로 봤어요. 요즘에는 중장년 맞죠? 그쵸? 워낙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중장년이 여러분의 최고의 부자 그릇이 발현되는 시점입니다. 네, 중장년이 여러분이 꽃이 활짝 만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내가
좀 누릴 거 좀 누리면서 편안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0에서 70 사이에는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투자를 계속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부터는 일부러 투자 목적의 어떤 부동산 매매를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또는 그 외에 어떤 사업에 좀 발을 들인다거나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장년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댈 게 없어요. 물론 제가 조금 이따 조심해야 되는 부분까지 뽑아 드릴 건데 입댈 게 없는데 딱 하나 입댈 거 하나 있어요. 건강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일 욕심이 좀 많아지고 돈 욕심이 좀 많아져요.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고 좀 돈을 많이 쓰고 싶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너무 내가 내 체력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참견하고 뭔가 돈도 많이 쓸어 다니고 하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건강 관리만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말년에는요, 여러분이 7번 펜타클 그리고 달 카드가 나와줘요. 이게 뭐냐면 욕심 없이 누린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7개의 펜타클 가졌는데 이것도 투자해서 뭔가 불려야 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약간 멍 때리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두 장의 카드가. 그래서 있는 거대로 내가 쓸 만큼대로 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한다던가 자식에게 물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어찌 보면은 전성기, 금전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중장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한번 볼까요? 초년에 조심할 거. 중년에 조심할 거. 중장년에 조심할 거. 말년에 조심할 거. 자, 조심해야 되는 부분. 오. 자. 맞아요. 헉! 오. 자, 여러분. 일단 초년부터 갈게요. 자, 초년에는요,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참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하면서도 살짝, 참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지금 아니나 다를까, 토성에 데스 카드가 나와줍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우리나라가, 네, 좀 많이 하늘나라로 일찍 가는 분들이 많죠. 그쵸? 그래서 초년에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대요. 네. 빨리 내가 좀 그런 극적인 선택을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네 삶이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펼쳐질 건데 그때 포기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직관적으로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데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한번 끊어줘야 할 때도 나와요. 그게 가족일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거나 너무 괴롭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한번 끊어주세요. 네, 한번 좀 거리를 두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끝맺음을 잘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드릴게요. 아셨죠? 아이고 참. 자, 그리고 중년에는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보고 잘 가고 있는데 주변에 자꾸 좋은 소식들이 들려. 그리고 막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된대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거거든요. 부업도 해볼까, 이 사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볼까, 뭐 2개의 어떤 프로젝트를 3개의 프로젝트를 막 이렇게 좀 확장시켜 볼까, 약간 이런 욕심이
많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의지로 하셔야지. 여러분의 기준점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지 다른 사람 말 믿고 투자를 하거나 선택을 하면 무조건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뚝심 있게 가시래요. 아셨죠? 자, 그리고 중장년에는요, 태양카드 6번의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요, 다른 사람이 다 너 보고 있어. 거짓말 없이 정직하게 하나하나 피라미드 쌓듯이 천천히 가도 돼. 욕심 부리지 마.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을 청해서라도 좀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이 중장년에는 금전운도 좋지만 인복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때에 내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뭔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거나 술수를 쓰면 금방 탄로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태양은 다 비춰진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화나잖아요. 화난 대낮에 내가 잘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직하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말년운이요, 되게 독특한데요. 수성의 카드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오래 사실 것 같거든요. 되게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만수무강하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생각하고 논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욕심 없어. 그냥 뭐 있는 걸로 대충 살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인생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사회에 환원을 한다거나 뭔가 좋은 일을 한다거나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진짜 한 150살까지도 살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때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재정을 좀 관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자, 여러분은 birds 카드가 나왔네요. 이 새는요, 중립적인 속성의 카드예요. 뭐 좋다, 나쁘다, 긍정, 부정에 대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토론, 대화,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재에 도움이 될 것들은 지금도 이렇게 킹의 컵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뭔가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거나 제안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할 일이 있으신가 봐요. 또는 그럴 예정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적극적으로 해라. 대화와 토론이 중요한 시기이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네요. 네, 그럼 우리 지구 여러분 부자 그릇 많이 키우셔서 또 행복하고 알찬 인생 만들어 가시길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태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4장의 카드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4장의 카드는 각각 직업, 주식이나 투자, 부동산, 그 외 상속이나 증여를 의미하는 배열이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부자 그릇 한 가지를 골라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은 부자 그릇이 타고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엄청 큰 부자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임의적으로 킹이 나오면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 퀸이 나오면 50억에서 100억 사이의 자산가, 뭐 기사가 나오면은 그 아래에 시종은 또 그 한 10억 아래에 이렇게 책정을 좀 해놨거든요. 임의적으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킹도 나오고 퀸도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 시종이 하나 끼어 있긴 한데 주식 투자거든요.
주식이 여러분한테는 좀 다루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보다는 직업적인 부분이라던가 부동산이나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서 자산을 좀 증대해 보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좋냐, 가장 부자 그릇이 좀 크고 튼튼한 데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에 저는 물의 속성보다는 물의 왕, 물의 여왕 이런 물의 속성보다는 저는 펜타클의 속성, 물질을 다루고 있는 여왕이 가장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성공운이 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튼튼하다,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됐기보다는 약간 흐름을 잘 탔다 할까? 나는 거기 있었는데 저기 주변이 좀 호재가 많아서 떴다던가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좀 물려받게 되는 재산이나 어떤 좋은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퀸의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용하는 것도 되거든요. 물질을 다루는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여러분이 노력해서 뭔가 좀 투자하거나 내가 도전을 해서 이동이나 변동을 해서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직업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나머지도 다 좋지만 일단 퀸의 펜타클에 집중을 해볼게요. 자, 그럼 퀸의 펜타클인 여러분의 돈그릇을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현재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여러분 잘하고 계신지. 오, 네. 아, 그랬군요. 여러분, 뭔가 새롭게 시작할 거리들이 계신가요? 뭔가 마음 가는 게 있다, 마음 가는 곳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변화를 하고 싶고, 지금 이동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거의 결정하기 직전이다라고도 좀 보여지는데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내가 이 정도에 도달하려면, 내가 이 정도의 수준에 좀 맞춰주려면,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밤잠도 좀 설치고, 좀 개운치가 않고, 조금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까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측면에서 제가 펼쳐본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이 걱정이 아니라, 뭔가 내가 여기에서 더 얻을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느껴진다거나, 또는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좀 움직이고 싶은데, 내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호,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기 실력에 대한 신뢰는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그나마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시기운을 보면 여러분이 이동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그렇대요. 네, 지금 9번의 소즈, 투 오브 완즈 이렇게 뜬 거 보니까 맞아. 네가 더 큰 목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맞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동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가 자꾸 밤잠을 설치고 좀 잡념도 많아지고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과 카드에도 9번의 속성의 카드들이 다 나와주잖아요. 여러분은 9번의 카드가 4장이나 나왔어요. 이 9번이라는 수는 끝수잖아요. 완성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볼장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내가 여기에서 더 뭔가를 해볼 만한 것들도 내가 끝까지 다 해봤고, 그리고 뭔가 더 변화를 주기에는 여기에서는 마땅치가 않으니 좀 더 넓은 땅으로 가든가 또는 방법을 좀 바꾸던가 사람을 좀 한번 갈아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9번의 펜타클은 일단은 금전운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운에서도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9번의 속성은 나 홀로에 대한 속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일구어 놓은 금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매를 훈련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 이 속에 여자분이 손에 매를 이렇게 앉혀놓고 있잖아요. 그쵸? 매는 굉장히 사납대요. 근데 이렇게 내 손 안에 놀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도 그만큼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이만큼 왔다라는 거예요. 매를 나의 애완동물로 만들 만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아주 지혜롭게, 아주 맹훈련을 시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떳떳한 어떤 성공 앞에 놓여져 있으니, 또는 떳떳한 어떤 성과를 볼 예정이니 너무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너무 높은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지금의 한계를 더 넘어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래에도 은둔자가 받쳐주잖아요. 은둔자는 깨달은 자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서지 않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안정적인 재정 상황이라던가 직업적인 상황을 적극 활용해서 내가 마음을 먹고 나갈 수 있도록 그 판을 좀 만들어줘라 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뭔가 확신이 들면 내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지만 않고 바로 뛰어들 수 있는데, 뭔가 여러분은 더 준비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조건을 맞춰봐야 하고 정보를 많이 얻어야 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시기에 따른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지지 뭐 결과론적으로 이게 안 될 일이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자,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잘 풀릴 시기를 좀 뽑아보고요.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내가 직업적으로 명예든 물질적인 어떤 성공이든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좀 더 편안하게 직업적인 운용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뽑아볼게요. 초년, 중년, 장년, 말년입니다. 자, 카드를 조금 옆에 두고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 자, 초년, 자, 중년, 네, 중장년, 말년. 아, 그렇구나. 자, 우선은요, 초년의 여러분의 직업운을 보면요, 좀 산만해요. 네, 이게 뭐냐면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래요. 초년에는. 근데 대체로는 물론 제 주변에 20대부터 꾸준히 어떤 한 직장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대체로는 변동수가 많죠. 그쵸? 대체로는 뭔가 인간관계든 뭔가 일이 안 맞는다 싶으면 이직률도 높고 금방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은 특히나 좀 약간 재미있어야 된대요. 재미.
재미를 찾아서 직업을 좀 자주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좀 경쟁할 맛이 났으면 좋겠어. 내가 좀 재미있게 저 사람을 좀 이겨보는 그런 희열을 좀 느끼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재미를 찾아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좀 따라서 직업을 좀 많이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변동수가 좀 많아서요. 초년에는 직업적으로 뭔가 큰 돈을 만진다기보다는 경험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재능을 좀 발휘를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냥 쏟아붓는 경험 말고요. 여러분이 나한테 이런 재능도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능력도 좀 있네. 내가 이만큼 뭔가 효율을 잘 낼 수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좋네요. 자, 그리고 중년에는요, 펜타클의 기사, 그리고 2번의 완즈가 떴는데,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해요. 중년은 30살부터 50살까지 제가 임의로 정해봤거든요. 보통 이제는 그 수명이 길어져서 중년을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30대부터 30살부터 50살까지는 안정적으로 가되 안주하지 마라 라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줘요. 이게 뭘까요? 만약에 하나의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만 좀 집중하지 말고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에 부업거리는 뭐가 있는지, 주변에는 어떻게 자산을 증대시키고 직업을 좀 잘 활용하는지, 부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내가 가진 것들에만 매몰되지 말고 목표를 조금씩 한번 상향시켜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뭐 이게 몸값을 계속 늘려라. 뭐 직업적으로도 계속 승진하도록 해라. 아니면 이직을 하더라도 연봉을 계속 높게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요, 중장년이 진짜 대박입니다. 네. 물론 중년에도 직업운이 들어왔어요. 이 킹이 아니죠. 기사에 펜타클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만한 어떤 구멍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돈이 새지 않아요. 계속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장년에는요. 퀸의 펜타클 나와주죠. 퀸의 펜타클. 이 중장년은 50살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50살부터 70살까지의 어떤 시기로 제가 뽑아본 카드인데요. 여러분은 안정적인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쉬지 않는데요. 직업적으로 계속 누가 불러준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 진짜 시니어 분들 직장 찾기 너무 어렵죠. 직업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창업을 해야 할지, 진짜 치킨집이라도 해야 될지 이런 거 국립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은요, 중장년 때 다른 사람들 다 걱정할 때 여러분은 일을 어디 해주지? 이렇게 골라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러주는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당연히 금전운도 따라오겠죠. 이 퀸의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은 경력을 갖고 있더라도 더 우대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업계에서 최고의 어떤 연봉이나 최고의 어떤 몸값을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말년에는요, 여러분이 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말년은 70세부터거든요. 근데 70살부터 당연히 일 안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70세 이상이시더라도 일 계속 하시는 분들, 직업적인 어떤 자부심으로 계속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약간 명예직 정도? 가끔 좀 힘들다고 하는 사람 좀 도와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직업적인 활동은 하시되 그냥 여러분은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재력, 자산 이런 것들을 좀 누리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70세까지 직업을 왕성하게 진짜
약간 일을 왕성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축복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 누릴 수 있다면 누리면 너무 좋죠. 그쵸? 네. 그러면 각각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부분도 한번 뽑아볼까요? 자, 초년의 주의점, 중년 주의점, 중장년의 주의점, 말년의 주의점. 자, 초년의 주의점. 중년, 중장년, 말년. 자, 일단은 초년에 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요. 싸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적을 만들지 마시래요. 초년에는. 적을 만든다던가 또는 말다툼을 한다던가 나와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대립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성질대로 말을 막 한다거나 감정을 이렇게 분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에도 여러분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그만한 다툼이긴 하지만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결투를 하고 싶은데 얘네들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얼굴에 티가 나요. 말에도 약간 곱게 안 나오겠죠, 말도. 그래서 적을 두지 마라. 초년에 같은 직장 안에서 이 적 만들어봤자 사실 좋은 게 없죠. 그쵸? 그리고 중년에는요. 유산상속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뭘 뜻할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뭐 상속을 받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관리 잘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는 보험이라던가 이런 거를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보험이나 뭐 기타 연금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좀 중년부터 관리를 들어가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중장년에는요. 이 수성에 G카드가 나왔는데 이 G는 내가 내 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어떤 오해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해라. 오해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찾는 사람, 여러분을 원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일감을 주고 싶은 사람 등등등 정말 다양한 인간관계가 생길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인기운이 올라간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꼭 소문이 돌아요. 네. 얘는 저렇다더라, 쟤는 저렇다더라, 사실은 뭐 이건 이렇다 하면서 막 내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죠. 연예인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뭐 직장 내에서건 하여간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말을 했다더라, 카더라 이런 통신이 들리면 그걸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한번 검증을 하셔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오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년에는요. 이 토성의 카드가 떠서요. 이 토성은 머물러 있고 느리고 어떤 좀 고립되어 있을 때 외로울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이렇게 다채로운 색상을 내는 바퀴인데 나는 굴러가야 하는데 너무 혼자서 외롭게 지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쵸? 70세 이후에 괜히 그냥 뭐 금전적인 어떤 직업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게 직업이 좀 없어지거나 뭔가 사명감? 직업적인 어떤 목표가 모호해지면 그때 약간 우울증을 겪는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말년에 취미 생활이라도 여러분의 어떤 활력을 돋궈줄 또는 나의 어떤 능력, 재능을 좀 발휘할 만한 그런 활동은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셨죠? 꼭 돈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너는 원래 이렇게
신나게 굴려줘야 하는 바퀴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야, 여러분. 클로버 카드가 나와주네요. 자, 클로버는요, 일상의 행복, 만족, 사랑, 이런 걸 의미하죠. 또는 아주 소소한 행운이 따른다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의 금전적인 운이든 외부적인 어떤 시기적인 운이든 너무 좋아요. 근데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고민들, 걱정들, 좀 상념들 이런 것들이 많을 뿐이거든요. 현재 여러분의 운이 잘 따라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더라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좀 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와, 나 진짜 역시 나는 잘 될 사람인가 보다. 이거 될 징조다 하면서 그걸 증폭시켜 보시랍니다. 아셨죠? 네, 저도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태양 여러분,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운석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시작에 앞서서요, 4장의 카드를 뽑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이 4장의 카드는 각각 직업, 주식이나 투자, 부동산, 그 외 상속이나 증여를 의미하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큰 부자 그릇 한 가지를 골라서 또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자, 일단 뽑아보죠. 자, 뒤집어 봅니다. 아, 여러분은 확실하시네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부자 그릇은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느냐, 가장 타고났느냐, 바로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다른 어떤 투자에 관련해서 뽑은 자리에서 킹의 컵 카드가 나와줬어요. 지금 각각 직업, 주식 투자, 부동산,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뽑아본 건데요. 지금 다른 곳을 보면 시종이나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파이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거나 또는 중상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주식이나 투자, 어떤 여러분이 노동 이외에 얻은 어떤 수익으로는 100억대 이상의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큰 파이를 가져갈 수 있을 그런 그릇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한턱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직업적으로 컵에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직업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돈이나 어떤 뭐 성과 위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이 그냥 좋은데요. 저는 이 정도만 벌어도 만족하는데요. 하는 수준이 되게 낮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연봉으로 따졌을 때, 저는 그냥 평균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평균 아래에 있더라도 저는 재밌기만 하면 돼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그쵸? 대출 끼고 차곡차곡 모아서 중상위권의 어떤 아파트나 빌라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투자에 성공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 기사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 그 전후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충분히 해볼 만은 한데 이게 킹이 나와버리니까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 또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쪽 그쪽이 더 잘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도 시종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자수성가의 어떤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금전과 관련해서 부자의 기운과 관련해서 현재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하. 아이고,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자, 여러분은 이 주식과 관련해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약간 여러분 좀 물려 있나? 좀 지금 떨어진 거 많으시죠? 제가 뭐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공부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 드리기 위해서 이 감은 알아야 되니까. 하여간 지금 주식하고 계시다. 만약에 주식을 하고 계시다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이때까지 직업적으로 모아둔 돈, 내가 차곡차곡 가지고 있었던 돈, 그 돈을 좀 잘 분배해서, 투자를 잘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수익도 어느 정도 잘 났다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의 그림을 보면. 근데 워낙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쵸? 지금 시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유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여러분이 어떤 금전적인 상황, 전체적인 금전적인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떤 노동력, 그쵸? 직장을 열심히 다닌다던가 또는 뭐 직업적으로 내가 좀 안정적으로 잘 키워나가서 어떻게든 좀 자산을 늘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다면 현재에는 아니야,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돼, 새로운 것들에 어떤 베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둘 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방향이 좀 달라지셨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거기에 가족 카드가 나와서 가족 중에, 그쵸?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이 투자를 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와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이요, 주식 투자 했는데 처음에는 잘하더니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굉장히 뭐 많이 물려 있어요. 많이 좀 잃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간 내 남편이든 와이프든 가족 중에 누구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될까요? 뭔가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손절하지 마시라고 처음에 말씀드리고요. 네, 우선은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현재에는 뭔가 변화를 주거나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래요. 네, 지금 내가 투자한 것 중에 새고 있는 건 없는지, 내가 좀 더 사볼 수 있는 건 없는지, 그죠? 잃은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얻을 것들을 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래요. 내가 잃은 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회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어떤 기회를 놓치고 있지? 좀 저렴하게 나온 게 뭐가 있지? 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인맥이나 주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죠? 주식이 꼭 아니더라도. 이 10번 펜타클이 나올 때에는 이때까지 쌓아온 자산을 시스템화 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계부를 어떻게 쓰고 있었지? 식비나 어떤 전기세나 월세나 어떤 투자했던 것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보험은 얼마나 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전에 과거를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어요. 초반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한 몫에 많은 일들을 해냈고 한 몫에 많은 부분을 좀 이익을 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느린 것 같고 더 잃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지, 따지고 보면 잃은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1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50만 원이 올랐어. 근데 3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그게 잃은 걸까요? 아니죠. 20을 그래도 얻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금 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의 상황을 운용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에 걸쳐서 어떤 전략으로 이런 부자의 그릇을 키워 나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 매매를 했을 때에 더 이 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전략을 한번 뽑아볼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 드려봅니다. 자,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 자, 초년. 완즈가 많이 나왔네요. 자, 중년. 오. 자, 중장년. 말년. 아, 좋습니다. 자, 우선은요, 초년의 여러분의 금전운과 관련해서, 또는 이런 주식과 관련해서 필요한 전략은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완제의 속성은요, 사실 어떤 전략을 써서 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열심히 하고 보는 거거든요. 불의 속성이잖아요. 노동력을 상징하는 그 원소이기 때문에 초년까지는 열심히 일할 생각만 하시래요. 네. 일을 좀 많이 벌려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중년에는요, 촉이 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공부운도 들어왔고, 또 약간 직관력이 상승하면서 물질 세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제 감이 생기는 거다. 돈에 대한 감, 투자에 대한 감, 세상 물정을 좀 알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거면 중년부터 하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해서 투자해라 이렇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감, 영감, 직관 이런 것만 믿고 가기에는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우유부단한 면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물의 속성이 좋을 때는 굉장히 수용적이고 매너 좋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정보를 잘 흡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남의 말에 자꾸 일희일비한다거나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잘 믿는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깨달은 부분이 있을 때 그때 투자를 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주식도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요.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악마 카드가 나올 때 금전운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30살부터 50살까지 중년 동안에 주식이나 어떤 투자, 매매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 잘 공략해봐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장년에는요. 의외의 카드가 나왔는데 중장년에는 퀸의 소즈 그리고 더 풀 카드가 나와요. 이 더 풀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뭔가 모험적인 속성도 담고 있어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어떤 새로운 물꼬가 터진다. 새로운 어떤 경험이나 모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0세 이후에서 70세 사이니까 뭔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또는 전문성을 나타내는 퀸의 소즈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했던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교육한다거나 뭔가 자문을 해준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말년에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입니다. 70세 이후를 말년이라고 뽑았는데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 기본이죠.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20살까지 몇 년이에요? 50년이죠? 그쵸? 50년 너무너무 풍요롭고 행복하게 내 짝과 사랑하며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합니다. 인복도 함께 들어와서요. 여러분은 말년에도 정말 하하호호 웃으면서 외롭지 않게 잘 누리면서 산다고 하네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말년에는 뭔가
뭐 열심히 뭐 투자를 하거나 주변에 막 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냥 그 했던 거, 내가 젊을 때 투자했던 거, 그걸로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해요. 지금 이 여황제 나오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은 말년에도 여행이나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 너무너무 활발하게 잘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주의점 뽑아볼게요.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 자, 초년, 중년, 말년. 자, 우선은 초년의 부엉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이면을 좀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일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초년에는 여러분이 당장 내가 얻고 싶은 성과라던가 눈앞에 어떤 이익이라던가 이런 거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년에는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내가 노련해질 수 있는 어떤 스킬을 계속 갈고 닦는 게 우선인데 뭐 돈만 많이 주는 때면은 바로 이직을 한다거나 뭐 일을 해도 금방금방 그만둔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쵸? 뭐 직장을 너무 자주 옮겨서 내가 일에 대한 확장을 할 수 없다던가 여기에 3번 완즈가 나왔다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짬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일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내가 경력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애매한 상태에서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뭔가 변동을 주거나 그 평가를 한다면 그건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엉이는. 네, 여러분 초년이신 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눈앞에 어떤 이익이나 성과에만 목을 매는 건 아닌지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성찰을 해봐야 될지는 않을지 진짜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중년에는 달 카드가 나와주는데요. 이 카드는 식중독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뭔가 저거 지금 뭔가 사야 되긴 사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산다고 막 따라 산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판다고 따라 판다거나 내 주관대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 감정적으로 결정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확신할 때에 뭔가 급하지 않을 때에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년에는요, 이 행운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너의 영광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운이 따라주겠지. 나는 운이 좋았으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모험이나 도전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50세 이후라고 한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모험하기에는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 수 있고 괜히 내가 좀 방어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운이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하고 계속 순환을 하려면 나도 무언가 새로운 걸 받아들여 줘야 되거든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장년이신 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운이 계속 따라주겠거니 안주하지 말라. 그에 상응하는 노력은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말년에는요, 금성 카드가 떠줘요, 또. 사실 이 여황제가 금성의 속성을 담고 있거든요. 금성은 사랑, 애정, 뭐 행복,
저 번영, 풍요 이런 걸 의미해서 즐거움 이런 걸 의미해서 좋은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주의점으로 나온다면 약간 나를 좋아해 준다고 해서 막 다 퍼준다거나 그런 것들 주의해라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이 하트가 이렇게 두 개가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에 혹해가지고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여유롭고 뭔가 인생을 즐겁게 산다 싶으면 주변에 꼭 똥파리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람을 좀 조심하자. 특히 이성들을 좀 조심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이야, 여러분. 야, PC카드가 떠주네요. 이 PC가 그냥 황금복, 그냥 금전운 그 자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금전운이 너무 많이 들어왔대요. 지금 이 물고기 어떡할 거예요? 이 잡힌 물고기만 보더라도 배가 부릅니다. 그죠? 만선이랍니다. 만선. 그래서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대요. 네. 지금 빠져나갈 것들, 뭐 그게 인간관계더라고 하더라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내 운을 믿고 계속 정진하시랍니다. 그리고 급하게 어떤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또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를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나간 과거나 또는 나와 헤어진 사람 또는 나와 멀어진 사람 이런 사람보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여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시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잘 되시길 응원드리고요. 우리 운석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우주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4장의 카드를 뽑아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이 4장은 각각 직업, 투자나 주식, 부동산,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카드고요. 그 중에 타고난 부자 그릇이 가장 큰 곳이 어딘지 보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라던가 조언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카드 펼쳐볼게요. 자, 뒤집어 봅니다. 오, 여러분은 왕이 2명이나 나왔네요. 제가 일부러 계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부자 그릇을 계급으로 좀 나눠봤어요. 왕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대의 자산가를 의미하도록 제가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하여간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카드들에서는 기사의 모습이 떠서 지금 직업, 투자나 어떤 주식, 부동산 매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이야기니까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주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운은 따라줄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주식이나 어떤 투자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짝 좀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좀 들어서 결이 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부가 극대화됐다라고 하기엔 좀 작은 단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과 부동산 매매 쪽에서 여러분의 자산이 극대화되겠다, 많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둘 다 킹의 카드이기 때문에 둘 다 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는 직업운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직업에서 얻을 만한 파이가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을 잘 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좀 흐름을 잘 탔다던가 뭔가 느낌상 좋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수용성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수용성 때문에 시대가 좀 도와줘서 또는 그 주변에 호재가 있어서 내가 덕을 본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노력이나 뭔가 추가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룩한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으려면 직업적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부동산 매매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완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솔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아이고, 힘드셨구나. 여러분은 진짜 열정꾼이시네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결실을 맺겠다는 그런 의지가 정말 강하신 분들 같아요. 뭐든 맡은 일은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끝까지 해내시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미 여러분이 해볼 만큼 다 했고 다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한 어떤 성과나 축하받을 만한 어떤 소식도 들려왔다. 지금 그것을 잘 누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하고 시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미루고 있고 거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뭔가 안주하려고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4번의 어떤 속성은 안정지향주의적인 그런 속성을 담고 있어서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9번의 완즈가 나왔다는 게 되게 좀 독특하기도 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나 일부러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내가 시기만 된다면 이거 내가 다 꽂아놓고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나는 긴장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서요. 저는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미루고 있다. 계획적으로 못 본 척하고 있다. 거절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잘하고 있네요. 네,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시기를 따져서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너무 늦춰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9번에 완즈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좀 소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게 늘어뜨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직업적으로 뭔가 벌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해줘야 이 운이 잘 따라오고 부자의 그릇을 꽉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으로 나눠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략, 조언들 한번 챙겨드려 볼게요. 카드를 조금 움직여 놓고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 자, 초년부터 중년, 중장년, 말년. 자, 여러분은요, 초년에 일단은 크게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직업적 변동수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자주 이직을 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두 장의 카드로는 근데 진짜 대변혁기를 한 번은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직업이 전혀 다른 것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좋은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기회가 보인다면 저거 내가 해볼 만하겠다. 저거 하면 크게 키울 수 있겠다. 저거 하면 기회가 이렇게 8개나 보이네. 하는 게 있다면 지금 아무리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확장성이 큰 것으로 이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 초년이신 분들 30세까지를 초년으로 보니까요. 올해 30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 전후로 뭐 1, 2년 정도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만 제너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이동에 관련해서 변동수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년 같은 경우에는 펜타클의 속성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돈이 좀 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까지는 여러분의 혼자의 힘으로 좀 많이 읽어야 했다면 중년에는 주변에 여러분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많이 생긴대요. 펜타클이니까 물질적인 상황, 그러니까 재정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밟고 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도 돈이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지원해 준다던가 그쵸? 주변에 좀 많이 포진되게 된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움을 잘 넘어서도록 지도 편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주변에 생기니까요. 여러분 혼자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좋은 분들 계시다면 넌지시 제안도 해보시고 도움도 청해보시고 조언도 구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직업이다 보니까 장사나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사람을 그 곁에 두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직업운이 극대화되는 데에 시너지를 얻겠다라고 보여져요. 왜 나의 능력이 출중해서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재능은 충분한데 주변이 받쳐주지 못해서 잘 안 풀렸던 경험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년에는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에 좀 집중을 많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내 능력보다. 자, 그리고 중장년에는요, 달카드랑 2번의 소주가 나오는데요. 이게 좀 독특해요. 중장년이라고 한다면 장년이 50세까지거든요. 30살부터 50살까지. 그리고 중장년이 50살부터 70살까지인데 사실 지금의 50세 같은 경우에는 젊죠. 예전 같으면 진짜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소리를 들을 그런 세대였지만 요즘에는 진짜 젊은 언니, 오빠라고 부를 그런 나이잖아요. 지금 워낙 수명도 길어지고 해서. 근데 한창 뭔가 바쁠 것 같은 그 나이에, 그 시기에 이런 달카드나 이번에 소주가 나왔다면 사람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에 따라 중장년의 직업운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한다라는 거죠. 이 달이나 2번의 속성은요. 관계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대립관계 또는 어떤 장애, 그쵸? 어려운 상황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이 전략을 써라라는 건 참을성,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신중해야 되니까. 뭔가 팍팍 치고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느리더라도 분명한 걸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0세에서 70세까지는 직업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모험을 한다거나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다른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새로운 거 도전하고 싶을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고수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는 이 달이나 2번의 속성은 전문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말년에는요. 컵카드 에이스, 에이스 오브 컵, 그리고 9번의 완지가 떴는데 에이스 오브 컵스는 영성을 의미하거든요. 하늘의 소명, 내가 타고난 어떤 소명을 의미하고, 그리고 9번의 완지는 어떤 자부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이때까지 직업적으로 읽어왔던 많은 결과를, 그 명맥을 잘 이어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또 똑같아요. 새로운 것에 어떤 도전이나 모험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나의 얼굴에 먹칠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에이스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수, 이동수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9번을 깔고 가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일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하거나 좀 변모시킬 필요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물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운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말년에는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신다던가 뭐 수출이나 무역이나 온라인상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여있지 말아라 라고 볼 수 있겠죠. 흐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한번 뽑아볼까요? 자, 초년에 조심할 거, 중년, 중장년, 말년. 자, 조심할 거. 네. 아이고, 그렇구나. 자, 우선은요, 초년에 있는 여러분들, 초년에는 뭘 조심해야 되냐. 정보 또는 그럴듯한 제안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좀 유혹에 약하신 시기인가 봐요. 초년에. 약간, 그렇죠. 아직은 사회생활 초년생의 단계이고, 사회 초년생의 단계이고 뭔가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나 시행착오를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특히나 어떤 제안 있죠. 너 이거 해볼래? 너 같이 해볼래? 이런 것들 아니면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네가 한번 맡아봐. 이런 것들 좀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기회를 가장한 어떤 좀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걸러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2번 완지가 나왔잖아요. 2번 완지는 내가 아는 일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킨 일이 아니고 내가 알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미숙하더라도 조금 알고 있는 분야라던가 또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야, 돈이 될 만한 분야 말고 내가 뭔가 많은 경험과 성장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곳으로 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옆에서 저거 좋다더라, 너 해봐라, 이거 같이 할래, 이래서 시작하는 일은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년에는요, 과거의 영광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행운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걸 주의하라 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중년에 좀 포텐이 터져요.
중년에 운이 좀 많이 좋거든요. 3번, 5번이 같이 나온다는 건 내가 어려울 짬이 없다는 거예요. 네. 돈적으로,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할 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난 계속 운이 좋았으니까 뭐 이번에도 운이 좋겠지. 계속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되는 건 주변이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나의 온전한 능력이나 재능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직업적인 어떤 부자 그릇에는 완즈의 킹이 나왔지만 이건 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부자가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뽑아본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받쳐주는 사람들 또는 내 주변을 좀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더 성장시켜 줄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중장년에는 금성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아무래도 중장년에는 진짜 좀 분위기에 휩쓸리는 걸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중하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나왔나 봐요. 이 50세에서 70세 사이에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연륜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해안도 생기는 나이긴 해요. 근데 의외로 50대에서 60, 70대까지 사기수가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내가 쥔 돈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자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볼 때에도 제가 상담을 할 때에도 특히나 50대 분들에게는 돈 거래 또는 주변의 사람 관리를 좀 잘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뭔가 좀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요런 거 조심하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말년에는요. 이게 또 사기수가 들어옵니다. 이래서 좋은 사람을 곁에 많이 둬라라는 카드가 나왔나 봐요. 이게 에이스 컵스 같은 경우에는 영성이라고 했죠. 영성이라는 건 순수한 감정, 순수한 어떤 동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 아까는 직업적으로 많이 풀어드렸지만 이게 인간관계에서의 불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좀 가려 사귈 필요가 있다. 70세 이후에는 내 거 뺏길 수도 있으니, 그쵸? 내가 이렇게 뭔가 움켜쥐고 막 보초를 열심히 서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거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얼마 있어. 나 요즘에 이게 잘 돼. 나 이게 내 명의로 돼 있어. 이런 것들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거리를 좀 두시는 게 좋다.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좋은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화성의 카드는. 좋은 얼굴로 막 웃으면서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조언 뽑아볼까요? 워맨 카드가 나왔네요. 자, 오먼 카드가 나왔더라. 보통 이런 여성의 카드가 나오면 중립적인 의미예요. 내 주변에 있는 여성의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행운이 깃든다. 함께 해라. 또는 인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성성이라고 한다면 섬세한 감각이라던가 예술성 또는 영감, 심리 또는 지혜로운 남자분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여성분들이 생각이 좀 많고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달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던가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강의 같은 그런 곳에서 만나는 스승님, 선생님 또는 뮤즈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넌지시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요런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인다면 가까이 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 우주인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카메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시작에 앞서서 우선 4장의 카드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4장의 카드는 각각 직업, 주식 투자, 부동산 매매 또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4장 중에 가장 부자 그릇이 큰 한 가지를 골라서 그와 관련된 조언이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카드 뽑아볼게요. 야, 여러분 뭐 걱정할 거 없겠는데요? 자, 우선은 왕이 2명이나 나와줘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진짜 잘 먹고 잘 살겠다. 떵떵거리면서 아주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직업, 주식이나 투자, 부동산 매매, 상속이나 증여 이렇게 뽑아봤는데 직업과 주식 투자에서 주식이나 투자에서 이렇게 왕이 나와줬다는 건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라 라는 거죠. 이 나머지에는 기사의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기사도 사실 그렇게 낮은 급은 아니거든요. 왕 밑에잖아요. 그래서 한 중상위권 정도는 여러분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뭐 여기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도 남들보다 뒤지지 않거든요. 어떤 평균에 뒤지지 않는 어떤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자산도 이룰 거고 한데 이 직업이나 주식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뭐가 더 좋으냐.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불의 속성, 킹의 완즈의 속성을 뽑으려고 했어요. 킹의 완즈가 더 좋겠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풀거나 그쵸?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막 바쁘게 움직여서 일 열심히 해 땀을 흘려가지고 막 노동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자산을 증대하는 거? 그거 사실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호하진 않죠. 그쵸? 일을 안 해도 벌리는 돈이 사실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언은 제가 직업적인 부분도 같이 조언을 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좀 잘 투자해야 되고 자산을 좀 증대시킬 만한 어떤 그 전략을 짤 때에 써볼 만한 방법 중에는 주식이나 투자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에게 너무 잘 맞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 자, 이미 여러분 운이 좀 트이고 있네요. 그죠? 운이 너무 좋은데? 근데 운이 너무 좋아서 말썽이네, 요즘엔. 그쵸? 왜 안주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너무 좋죠? 사실 9번 펜타클 그리고 악마 카드가 나오면요. 나 좀 누려도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계속 쭉 하면 안 되나? 그냥
그냥 천천히 이렇게 좀 즐기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나와요. 왜냐면 이때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처음부터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마음을 쏟고 헌신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천천히 가고 싶고 지금에 좀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 변화의 운이 들어왔대요. 시기운에서 8번의 완즈 그리고 7번의 컵카드가 떴거든요. 여러분이 내면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고요. 한켠에는 더 많은 걸 얻고 싶다. 더 상상 이상의 어떤 많은 목표들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신대요. 그게 시기운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 진짜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왠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만 같고 왠지 자꾸 주변의 사람이든 상황이든 나를 등 떠밀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더 큰 목표를 꿈꾸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가 바로 대운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폭풍 전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좋은 폭풍의 전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조만간 여러분은 그 변화를 좀 받아들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꾸준히 해왔던 일이나 또는 꾸준히 해왔던 투자나 또는 뭐 주식이라던가 부차적인 다른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해왔던 스탠스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고 말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새롭게 쓰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잖아 라는 걸 깨닫는다라고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읽어왔던 펜타클을 수확해서 떠난다. 이게 이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업적인 어떤 변형일 수도 있어요. 확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를 더 얻고 싶은 게 있어서 과감하게 지금 해왔던 어떤 방식이나 환경을 바꿔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에만 좀 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더 크게 보면 변화운이죠. 변동수예요. 그래서 한 2주에서 한 달 안으로 여러분에게 변동수가 들어올 텐데 그거 계속 밀고 나가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목이 말라요. 여기에서 안주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셨죠? 직업적으로 욕심낼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죠? 욕심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걸 실현시킬 만한 방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 가꿔보시고 수확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요.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 이렇게 나눠서 좀 더 디테일하게 펼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취해야 하는 어떤 전략은 무엇인지 뽑아봅니다.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 자, 초년, 중년, 중장년, 말년. 아하. 자, 우선은요, 초년에 여러분의 직업이나 투자운에 대해서 뽑아본 것에 킹의 소즈나 더 선 카드가 떴는데요. 우선은 초년에는 투자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주식 투자하기가 그렇게 막 호의적이다라는 느낌은 좀 들지는 않고요. 일적으로 여러분이 좀 변동수가 많을 것 같거든요. 초년에. 나를 찾아주는 곳은 많은데 그게 각기 다른 쪽일 수도 있대요. 그럴 때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더 선 카드, 태양 카드만 나왔을 때에는 순수한 어떤 열정이나 동기를 나타내는데 킹의 소즈가 태양처럼 활동한다. 태양처럼 어떤 삶을 꾸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비춰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선택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년에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직업적으로 변동, 이동을 줘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네, 변동수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휩쓸리기 쉽다라는 거니까 잘못 투자하면은 이제 물릴 수가 있겠지요. 또는 잃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년에는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의 금전적인 부분, 자산이 이 중년의 증대가 많이 되겠다. 정말 극을 이루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년에는 30살부터 50살까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초년은 30살까지라고 보고 중년이 30살부터 50살까지라면 가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쓸 수 있을 때죠. 그쵸? 얼마나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을 때예요. 그죠? 가장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4번의 소주입니다. 이 여황제가 4번의 소주처럼 행동하고 뭔가 꾸려간다. 그래야 운이 극대화된다.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 보면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불릴 생각하지 마시래요. 앉아서 누워서 돈 벌 생각하시랍니다. 네, 그게 주식이나 어떤 일적인 면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또는 내가 없어도 좀 굴러갈 만한 어떤 회사나 어떤 그 틀을 만들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황제나 4번의 소주가 나올 때에는 쉰다, 휴식한다, 논다, 뭐 여유를 부린다, 게으르다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건 내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정도의 어떤 배경을 만들어 놔라. 그럴 만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놔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중장년 50살부터 70살 그 사이에는 컵의 기사와 전차카드가 나와주는데요. 둘 다 약간 인기가 많아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하는 일은 별로 적은데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어떤 신임을 빨리 얻어요. 그래서 중장년에는 여러분의 어떤 인기나 유명세나 또는 외모, 그쵸? 보여지는 것들, 그게 나의 어떤 이력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수상 경력 이런 것들 있죠. 트로피, 자격증, 아니면 어떤 출신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좀 덕을 볼 만한 일들이 좀 많아지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어쨌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잘 풀릴 만한 일들이 많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중장년에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입는 옷, 머리 스타일 또는 화장,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화장 또는 뭐 직업적으로 어떤 명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좀 있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한대요. 그래야 돈이 좀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이 어떻게 됐든 아셨죠? 몸 관리도 좀 하시고 몸매 관리요. 자, 그리고 작년에는요. 말년이죠. 말년에는 9번의 완즈, 7번의 소주가 나왔는데요. 말년은 70세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70세 이후면 지금은 많다라고 하지만 70세 이후라도 정말 열심히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지금 초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50년 뭐 이후에는 70살이면 정말 젊겠죠. 그쵸? 수명이 그만큼 늘어날 테니까. 지금도 젊은데 그때 되면 얼마나 또 젊은 축에 속하겠어요.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어떤 경력들 또는 신임, 일궈놓은 재산 혹은 명예 이런 것들을 잘 유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7번의 소주가 저는 조금 걸리긴 하거든요. 이게 부정적으로 읽어야 할까 싶기는 한데 제가 어차피 조심해야 되는 부분 뽑아볼 거거든요. 이 말년이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카드 뽑아보고 또 이어서 더 말씀드려 볼게요. 주의점 뽑아볼게요.
초년 주의점, 중년, 중장년, 말년. 자, 그랬구나. 각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연결이 잘 되네요. 자, 우선은 초년 먼저 보면요. 초년엔 좀 금사빠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급한 마음, 욱하는 감정,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왕의 검카드가 나올 때에는 워낙 융통성 있고 똑부러진 인물이에요. 똑똑한 인물이거든요. 약간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는 해서 내 발등을 내가 찍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주의점을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유리할 것 같아서 빨리 막 마음을 먹고 급하게 결정을 하면 초년에 오히려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 카드가 이렇게 받쳐주나 봐요. 이 태양은 순수한 동기나 어떤 열정을 나타낸다고 했죠. 너무 막 돈만 보고 따라가고 막 물론 나에게 유리한 어떤 제안이나 조건이면 거기를 가야 되긴 하지만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다 보면 진짜 이 회사나 진짜 이 일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그리고 애정운으로도 볼 수 있죠. 사람 진짜 잘못 만나서 진짜 상처받고 인생 꼬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사귀지 마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성 친구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초년에 결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이미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잘 꾸려 나가시도록 제가 다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서. 자, 하여간 아직 초년이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30살 이후에 결혼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년에 30살부터 50살까지의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수성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독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좀 괴롭히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여황제가 좀 그래요. 욕구불만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강해서 막 남 탓도 잘하고 진짜 상황 탓도 잘하지만 내 탓도 잘해요. 나를 자학하고 막 진짜 스스로 너무 괴롭게 하기도 하거든요. 일이 좀 안 풀릴 때에는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욕구불만이 생기면 좀 적당히 일 이외에도 좀 풀어줄 거리들을 좀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나 스스로를 너무 잡아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타인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를 주지 말아라. 제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좀 오해가 생길 것 같다. 약간 좀 기미가 좋지 않다. 내 이야기가 막 들려온다 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좀 풀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셔야 한대요.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여황제는 불편한 걸 싫어해요. 굉장히 낙천주의적이고 긍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을 두고 못 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적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시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중장년 50세부터 70세 사이에는요. 유산 상속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장년에 그쵸. 50세에서 70세 사이면은 무언가 증여받거나 상속받기에도 자연스러운 나이죠? 그쵸? 그때에 이걸 좀 잘 쓰시랍니다. 네. 잘 다루셔야 한대요. 이게 주의점으로 나온 거 보니까 상속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당분간은 좀 묵혀놔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새로운 것에 투자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말년에는요. 이게 무너지는 타워 카드가 나왔는데 화성이에요. 사실 이 카드는 뭐 사고수라고 보기도 하고 사실 건강운으로 보면은 약간
뇌질환을 조금 조심해라 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70세 이후에는 건강운밖에 볼 게 없잖아요. 물론 금전적으로 막 성공한대요 막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성향상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70세 이후의 분들 모이면은 건강 얘기밖에 안 해요. 예. 저희 가족분도 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다 건강 얘기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년에는 여러분이 치매라던가 뇌질환, 뇌경색 또는 뭐 혈압 이런 것들 관리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하여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 7번의 속성이 나온 거 보니까 미련 갖지 마라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지지 못했던 거,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을 두기보다는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그쵸? 이 건강과 관련해서 7번 소주는 내가 쟤보다는 건강하지. 내가 쟤보다는 뭐 몸매가 좋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은근히 이제 경쟁의식 느끼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쵸? 이 9번 완즈를 따라가라 라는 건 지금 나에게 맞는 상황, 나에게 맞는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건강운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건강운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어떤 걱정할 거리들이 그닥 없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건강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네,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아셨죠? 건강검진 잘 하시고 어떤 작은 그런 신호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럼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은 Stars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별이죠? 별은 희망을 의미하고 뭔가 꿈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에 중요한 어떤 변동수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응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너의 꿈이 무엇이니? 네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봐. 그리고 목표를 좀 더 크고 높게 잡아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선명하게 그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별이 여러분을 받쳐주고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저도 같이 응원 드릴게요. 그럼 우리 카메라 여러분들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타고난 금전운이죠. 타고난 부자 그릇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야,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타고난 그릇이 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만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아직은 내가 그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해서 채워가고 있는 중이신 분들이 계신 거죠. 또는 지금 그 그릇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무엇이든 어떠리, 그쵸? 무엇이든 어떠리. 여러분의 그릇을 채워가는 그 과정 또한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그 그릇이 작더라도 노력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알맞는 조언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응원 드리고요. 함께 큰 그릇 만들어 가봐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올게요. 안녕!